여기 천진난만해 보이지만 한편으론 슬픔을 간직한 채 꿈을 포기했던 한 소녀가 있습니다. 최근 한국 때문에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감동 나그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벨라라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쩌면 조금은 긴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해요. 피아노 경력으로 치면 20년 가까이 되었네요. 제가 올해 20살이니까 말이죠.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팝이나 힙합을 들을 때도 항상 클래식만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머릿속엔 온통 피아노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았고 레슨도 열심히 받았답니다. 저희 레슨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꿈을 가진 사람이 가장 빛나 보인다는 말씀이셨죠. 아직 어렸던 저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피아니스트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아노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도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턴 지역 컴페티션에도 출전했어요. 비록 우승은 아니지만 수차례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는 라흐마니노프와 리스트입니다. 현란한 기교 속에서 정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직 어린 저에게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틈만 나면 유튜브로 세계 정상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찾아보았고 그 열정에 저까지 가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처럼 멋진 연주를 해내고 말 거라는 꿈에 부풀어 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한 발 한 발 꿈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언젠가 저희 텍사스에서 열리는 반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무대에 오르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지금도 그때의 악몽은 잘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12학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게까지 저희 집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너무 몰입했던 나머지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문득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었더군요. 저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시간에 늦었기 때문이에요. 30분 뒤 다운타운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한창 걸어가던 중 멀리서 깜빡이는 신호등을 바라보니 더욱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다급한 마음은 항상 불행을 불러오는 걸까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다음 신호를 기다렸을 텐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달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몸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와 충돌하는 장면, 그리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치료는 잘 끝났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라고 했고요. 아마 사고에 비해 크게 다친 곳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얼른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입원해 있던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라흐마니노프를 무한 반복으로 보고 또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기교들을 분석하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부모님이 퇴원 수속을 하는 동안에도 제 아이폰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머릿속으론 기교들을 분석 중이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외식을 하러 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굳이 집밥이 먹고 싶다며 핑계를 댔죠. 왜냐하면 얼른 피아노부터 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2층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몇 달이 흐른 것 마냥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피아노에 앉았고 메트로놈을 켠 뒤 항상 연습하던 스케일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무리 없는가 싶더니 속도가 점점 붙으니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가 지나니 손목도 점점 아파오더군요. 한번 치기 시작하면 기본 5시간은 쉬지 않고 치던 피아노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면서 그렇게 펑펑 울어보긴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며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목과 새끼손가락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 병원을 알아보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재활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손목 인대에 가벼운 염자와 상흔의 흔적이 있지만 일반 완치 판정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완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고의 기량을 요구하는 운동선수나 연주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연습도 하지 말고 손목을 되도록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시며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피아노를 안 치다 보니 여유 시간이 많이 생기더군요. 학교를 마치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길어졌고요. 어느새 저는 라흐마니노프 대신 팝과 락을 더 많이 듣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느 또래 여고생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클래식을 들으면 가끔 지루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의 피아노도 클래식에서 현대음악으로 바뀌어 갔고 플레이어로서의 열정도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그렇게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현재는 실용음악 작편곡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작곡가 친구들에겐 일종의 유행 같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BTS의 음악을 멋지게 편곡해보는 거예요. 저는 BTS 멤버 중에 B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의 미소년 같은 모습과 아름다운 춤을 보고 있으면 만화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유튜브에는 B의 영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유튜브에 한 동양인 미소년의 피아노 치는 영상이 가끔 올라오곤 했어요. 언뜻 보면 B처럼 멋진 얼굴을 한 모습에 그냥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뻔한데 외모로 인기를 얻는 연주자들이 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상의 제목이 무려 방클라이번 콩쿠르 우승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영상의 소녀는 아이돌 같은 얼굴로 살짝 긴장한 듯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의 남자들은 전부 BTS처럼 생긴 걸까요? 박수를 받으며 그 소년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연주곡은 제가 사랑하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었고요. 그가 연주하는 모습은 마치 영화나 만화 속의 한 장면 같았어요. 압도적인 비주얼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의 연주였어요. 1악장의 제2주제부터는 제 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르페지오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아노 교향곡 3번은 40분이 넘는 긴 곡이에요. 그는 40여 분 내내 미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그는 사람의 경지를 넘어선 듯 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눈빛과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피아노 선율을 듣고 있으니 저는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팬이 되기에는 영상 하나면 충분했죠. 그때부터 저의 취미는 B와 윤찬의 영상을 찾아보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영상을 보시면 40분이 5분처럼 느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임윤찬 군이 저보다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10대인 친구가 저런 연주를 선보이다니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물론 얼굴도 재능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는 너무나 핸섬해서 제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는 잘생기면 오빠라는 농담이 있다던데 저도 윤찬 오빠라고 불러야 할까 봐요. 그 뒤로 저의 음악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시하게 느껴졌던 클래식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홀했던 피아노 연습도 다시 시작했고요. 임윤찬 군은 숨어있던 저의 꿈을 다시 깨워주었습니다. 회의감이 느껴지던 제 음악의 활력을 찾아준 윤찬 군, 고맙고 사랑해요.
언젠가 꼭 함께 연주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저도 열심히 연습할게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우승한 임윤찬. 이제 클래식까지 한류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승에 앞서 그가 남긴 멋진 한마디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